이어서 하면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퀵이라는 걸 배웠죠. 네, 퀵만 잘 사용하셔도 영상 편집하는데 아마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번 이상학교 수업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도. 그럼 그때도 제일 좋아하는 게 그 퀵이라는 웹, 그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아까처럼 지금까지도 자주 쓰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주변에서 사진 찍고 바로 편집해서 영상한 다음에 유튜브로 올리시면 뭐 평생 소장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선물해주면 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킥 같은 거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또 하나 더 배워드릴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저번에 캔바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캔바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요거 하는 것까지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 캔바의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단점이라면, 이 캔바는, 어, 저게 문제거든요.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그죠? 그리고 또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그런 기능은 또 없어요. 또 이게 모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 프로그램을 가리키고 여러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하나의 프로그램에 그 기능이 특화되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게 프로그램마다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영상을 만들 때는 굉장히 힘든데 지금처럼 캔바라든가 그리고 퀵이라든가 뭐 멸치앱도 마찬가지예요. 멸치앱이라든가 곰믹스를 플러스해서 배워두시면 여러 영상을 만드실 때 훨씬 더 쉽게 영상을 제작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 프로그램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영상 편집하실 때 쉽게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쉽고 무료인 거, 웬만하면 무료인 거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배울 거는요, 픽셀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픽셀랩. 그러면 PIXELLAB이라는 건데 네이버, 저기 여기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실 때 픽셀랩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한글로 하셔도 돼요. 그럼 맨 위에 픽셀랩이라는 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선생님들은 여기 설치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누르시면 얘는 어떠한 기능이냐면 얘는 포토샵과 같이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저 캔바랑 뭐가 틀리냐? 그 캔바는 기본 소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를 잘 못하시고 캔바만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또 장점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무료인 전체가 다 무료인데다가 약간의 뭐 유료도 섞여 있겠죠.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화면 사이즈 조절이나 뭐 화면에 대한 글자에 대한 수정이나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 입체적인 글씨라든가 그런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거의 포토샵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얘도 알고 있으면 되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캔바도 알고 있어서 아마 두 개 종류, 픽셀렛과 캔바 두 개만 잘 아셔도 영상 편집에 들어가는 이미지 소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PC로 하는 방법도 또 알려드릴게요. PC를 할 때는 포토샵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이거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캔바와 지금 가르쳐드리는 픽셀랩. 두 가지만 아시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를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얘는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얘는 정말 좋은 게 얘도 기본 템플릿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와 같이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여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 이렇게 씬이라고 되어 있는 거 되어 있고 또 씬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배경까지 기본 샘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D로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는 것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디폴트를 가셔서 천천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얘는 또 다른 거랑 틀려요. 그래서 얘는 글씨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얘를 클릭하시면 자, 클릭하실 때는 더블 클릭해 주세요. 한 번 누르시면 안 되고 두 번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씨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OK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예, 되셨죠? 글씨에 똑같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신 게 모든 프로그램에 보시면 이렇게 핸들바 같은 게 있죠. 글씨 옆에. 그럼 요 끝을 잡으시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이게 웃는 표시되어 있는 거, 입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을 잡고 이동하시거나 회전하거나. 그리고 그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한 거 이전으로 돌아가시면 위에 보시면 뒤돌아가기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돋보기 옆에 가운데에 뒤돌아가기 누르시면 이렇게 그 전으로 작업하기 전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혹은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얘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하나를 클릭하면 하나는 휴지통이 뜨고 또 하나는 아까 퀵과 같이 연필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필 모양이 되어 있는 거는 수정한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필 누르시면 여기 텍스트 누르시면 이 텍스트에 대한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그죠? 체크하시고 다시 지금 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텍스트 누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연필을 누르시면 글씨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연필을 누르신 다음에 연필을 누르시면 글씨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됐죠? 그리고 당연히 휴지통은 지우는 거고요. 다시 연필 모양 한 다음에 그 옆에 요거 옆에 있는 거 요거 하나가 돼 있고 똑같은 게 뒤에 하나 더 있죠? 요거는 누르시면 똑같은 걸 하나 복사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워 볼게요.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연필 누른 다음에 연필 모양은 글씨를 수정하는 거,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하나 더 복사할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T자 두 개 있는 거는 당연히 밑에 슬라이드가 나오죠. 글씨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실 때 체크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T자 옆에 요거는 모양만 봐도 아시죠? 예, 전체를 손가락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치로도 회전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수치로 이렇게 회전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 때 정확하게 수치 맞추기 힘들잖아요. 손가락으로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맞추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얘는 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위 정렬, 아래 정렬 이렇게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글씨를 한쪽으로 정렬할 때 아까 요 방향키 4개 있는 게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뭘까요? 그림을 보면 알죠. 그래서 이런 어플들은 선생님들 외우지 마시고 어떠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한두 가지만 잘 다루시면 그 다음에 비슷해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만져보는데 바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워서 한 게 아니라 딱 보이면 이게 어떤 거구나라는 게 대부분 아이콘 모양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몇 개만 좀 다루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어플이라도 이제 다 웬만한 거 영상 편집이나 사진 툴은 배우지 않아도 이제 익숙해지시면 금방 익히실 수가 있으세요. 당연히 얘는 글씨 색깔이겠죠. 그럼 컬러 누르시고 이렇게 컬러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얘는 그러니까 캔바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색깔을 넣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 색깔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컬러 밑에 보시면 그레디언트라고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그레디언트 이렇게 누르시면 그레디언트라는 게 두 가지 색을 연속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운데 거 녹색 되어 있는 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세요. 그죠? 혹은 이렇게 투명하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샘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레디언트 된 글씨를 쓰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시고 자, 요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흰색 안녕하세요는 밑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가 들어가 있는 안녕하세요는 지금 위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그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두 가지가 되죠. 확대가 안 되네요. 그럼 다시 한번 이 그레디언트 된 요 색깔이 흰색 밑으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이제 누르시면 아까 우리 캔바에서도 이게 있었죠. 캔바에서도 요거로 누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요. 흰색 밑으로 내려가셨죠. 다시 얘 선택한 다음에 편집 누르고 위로 가기 누르시면 이렇게 흰색 위로,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해서 그 해당 오브젝트에 이게 지금 층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바탕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글씨 하나, 글씨 세 개, 이렇게 세 가지의 셀로판 종이처럼 이렇게 겹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순서를 바꾸는 게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밑으로 가느냐 혹은 위로 가느냐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글씨에 대한 거는 다 배우게 되었네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거 한번 얘 지우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것도 이동하시면 깜짝이야. 흔들리. X 누를게요. 어우, 깜짝 놀랐네. 이게 제가 누른 게 아니고요. 이 픽셀랩은 전체가 다 무료예요. 대신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저렇게 광고가 뜹니다. 제가 잘못 누른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제 단점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작업하다가. 어우, 깜짝 놀랐네요, 저. 갑자기 광고가 뜹니다, 저렇게. 예, 대신 무료잖아요. 예, 광고 좀 보고 무료로 사용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광고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서 여기다 텍스트를 써볼게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비가 내리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 여기랑 되게 잘 어울리겠죠. 그럼 거기를 그죠? 이렇게 조절하시고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씩은 다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에도 당연히 이런 글씨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3D로도 표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얘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뭐라고 쓸까요? 영문으로 써볼까요? THANK things라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바로 영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3D를 하지 않아도 3D로 영문 표현하는 게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타이틀이나 그런 거 하실 때 얘네 종류별로 돼 있으니까 영상 첫 메인 화면에 꾸며줄 때 이거 왜냐면 글씨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론 캔바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캔바와 픽셀랩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 쪽으로 사용 둘 중에 하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것도 되게 이쁘죠. 이것도 3D 텍스처죠.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3D 제 이름 쓸게요. 종호라고 이렇게 하시면 바로 3D로 해서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깨졌네요. JONGHO 보통 대문자가 제일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3D로 글씨가 나오게 되죠. 가끔 이렇게 깨져 보일 때는 얘를 살짝 조절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3D가 너무 길어서 그런가? 하고 OK 누르면 네, 이렇게 왜 종호라는 글자 별로 안 좋아하나 본데요. 네, 되시죠? 이렇게 종호라고 3D로 된 이런 글자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항상 주의하는 게 얘는 기본이 뭘 선택을 하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 화면 창 크기를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가보시면 점 3개가 이렇게 있으세요.
그 점 3개 누르시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지 사이즈. 걔를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은 인스타그램의 정사각형 1280, 128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들 화면 사이즈는 1920, 1080으로 하십시오. 이게 1920, 1080이 풀 HD 사이즈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TV에서 보시거나 영상을 할 때 깨지지 않는 거의 표준 같은 사이즈가 요거는 어디다 적어 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영상 편집할 때 1920, 1080 그리고 옛날에는 1280, 820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어요. 1280, 800 뭐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이게 화면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지금 현재 많이 쓰는 거는 아까처럼 1920, 1080으로 하시면 TV에서도 보실 때 2K라고도 보통 많이 해요. 앞이 2가 되는 우리 그때 사진 사이즈 여러분 픽셀랩에서 저기 뭐죠? 이 사진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받을 때 보면 1920, 1080으로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보통 시야로 봤을 때 깨지지 않는 사이즈가 1920, 1080입니다. 그렇게 바꾸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요게 지금 뭐 유튜브를 보나 휴대폰을 볼 때 많이 쓰는 사이즈가 요 1920, 108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여기에서 영어지만 이미지 사이즈를 꼭 보세요. 이미지 사이즈를 꼭 보시고 꼭 요거는 처음에 편집 시작할 때 1920, 1080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요게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얘를 저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는 여기 보시면 저장 버튼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디스켓 누르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Save as Image가 있고요. Save as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Save as Image는 선생님들이 그냥 이미지로 JPG 이미지나 PNG 이미지로 합쳐진 이미지로 되는 거고요. Save as Project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우리가 편집했던 요 레이어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편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Save as Image로 만들면 추후에 편집은 불가능하십니다.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해서 Save to Gallery 딱 누르시면 돼요. 화면 사이즈는 아까 정했죠? 놀라지 말라고 하셨죠? 위에 X 눌러주세요. 네, 이게 얘기했지만 가끔 광고 뜹니다. 선생님들 이거 놀라지 마세요. 네, 제가 누른 게 아닙니다. 갤러리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꼭 저장할 때나 뭐 새로운 거 할 때 저렇게 떠요. 자, 이렇게 종호라는 멋진 세련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캔바는 이미지랑 모든 걸 합칠 때 되게 좋았다면 얘는 어떠한 한 씬을 만들어 줄 때 포토샵과 같은 그 기존에 되어 있는 거 글자라든가 그런 걸 만드실 때 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하나 더 배울 텐데 어플 그거는 또 글씨만 또 예쁘게 꾸며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다 사용하시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은 다 눌러볼게요.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고 이런 3D 글씨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따라가는 곡선으로 따라가는 글씨도 되네요. 이거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해볼게요. LEJONGHO 네임 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종호 네임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럼 요것도 저장하시려면 디스켓 누르시면 되고요. 혹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미지 사이즈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은 여기 세이브 할 때 세이브 이미지 하시면 여기 저장이 안 나오네요. 다시 누를게요. 얘 누르시고 이미지 사이즈 한 다음에 여기서 1920, 1080으로 만드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이것도 쓸만합니다. 얘도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왜냐면 포토샵 그런 거 다 휴대폰에서 유료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의 광고만 보면 포토샵 기능과 같이 어떤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낡은 느낌도 있고, 이거 백판에 기본 되어 있는 게 꽤 많죠? 혹은 이렇게 샤이니에다 된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자, 그렇다면 조금은 더 한번 해볼게요.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이런 글씨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글씨 쳤을 때, 자, 요거는 뭐냐? 요 버튼은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 누르시면, 그러니까 저기 돋보기 옆에 있는 거 누르시면 그 위치에 이렇게 정확히 맞출 때 가이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선에 맞춰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요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죠? 그 옆에 요거 누르시면 예, 요거를 잠가버리거나 지우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네, 요거는 별로 그렇게 쓸 일은 없고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거에 대한 거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났어요. 요거 그리고 디스켓 옆에 얘는 쉐어 기능인데 내가 만든 이미지를 다른 분들한테 보낼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건데 굳이 뭐 휴대폰에 저장해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밑에서 테마를 정하고 요거는 또 퀵이랑 비슷하죠. 내가 원하는 테마를 정하고 그죠? 내가 원하는 테마를 정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수정해야 되겠다 하시는 게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 옆에 보면 A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세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가 플러스 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죄송합니다. 클로즈.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광고가 네 이게 아유 요게 최대 단점이 지금처럼 광고 계속 선생님들도 하다가 아 처음엔 이제 광고 저 광고 보기 싫어서 난 결제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조금 지나세요. 그러면 익숙해지십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 대한 거 추가할 수 있고 또 얘 안에서도 텍스트에 대한 모든 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글씨를 선택하면 아까 저거랑 틀리게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거밖에 수정이 안 됐다면 여기 있는 거는 글씨의 크기 보세요. 글씨 수정할 수 있고 앞뒤로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색깔 바꿀 수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하면 이렇게 이런 효과를 주거나 3D 효과로 바로 클릭해서 이렇게 되면 3D 느낌으로 이렇게 낼 수 있겠구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한번 지우시고 얘 누른 다음에 여기 A를 가면은 글씨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 글씨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요거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보시지 이거를 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요. 포토샵과 같이 모든 걸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글씨의 세부적인 것까지 다 수정할 수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 너무 세밀하게 다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컬러도 바꾸지만은 그 컬러 값에 뭐 그런 뭐 강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절할 수 있고 너무 기능이 많아요. 솔직히 얘는. 그리고 여기 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하면 오펙시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컬러에 대한 투명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이거 인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건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뭐 굳이 많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이거 이렇게 뒤에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림자 효과를 주거나 3D 효과를 내거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설명들 있죠. 글씨에 대한 이거 하면은 그냥 한 번씩만 눌러보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면 이거 제가 다 설명 안 드리는 게 아유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 언제 다 이걸 외웁니까 이거? 예. 예,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아 이렇게 글씨 바꾸는 거 외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구나. 글씨에 대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라는 게 첫 번째 탭 말고 두 번째 탭이 아까처럼 글씨에 대한 수정을 할 때 두 번째 탭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세 번째 탭에 들어가 보시면 세 번째 탭, 첫 번째, 두 번째 글씨 써 있는 거 말고 세 번째 탭부터가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에 얘를 좀 더 꾸며주고 싶어 하시면 왼쪽 스티커라는 걸 누르시고 얘도 똑같이 왕관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왕관 표시되어 있는 거는 유료예요. 그러니까 왕관 표시되어 있는 거는 굳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스티커랑 이모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스티커가 되면 이렇게 여기 갖다 놓는다던가 이렇게 갖다 놓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스티커에 서 보시면 이렇게 말풍선을 갖다 놓는다던가 크기를 조절해서 네,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네, 기본적으로 뭐 캔바는 전체적인 느낌을 빠르게 샘플 있게 수정한다는 장점이 있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토샵처럼 다 만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캔바를 더 많이 쓰겠죠. 그럼 캔바 쓰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정밀한 걸 하고 싶어. 그리고 약간 또 나만의 스타일을 더 꾸며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픽셀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게 또 다 무료잖아요. 얘네는 아까 광고 중간에 나오는 그거 빼고 광고만 보시면 이런 거 막 쓸 수 있는 게 또 훨씬 많아요. 저거보다는 스티커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는 게 다 무료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드리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당연히 캔바를 더 많이 쓰겠죠. 그러나 얘도 상당히 좋은 툴이라는 거. 얘도 이렇게 작게 보시면 자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눌러서 네, 저건 레이어 수정이네요. 요거 얘 눌러서 뭐 뒤로 보내시거나 이렇게 백 선택하면 나오죠. 백으로 보내면 이렇게 뒤로 가고 프론트로 보내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백으로 보면 뒤로 가고 프론트로 가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것도 불러오신 다음에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클릭을 하면 수정 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시 빈 곳을 클릭하면 아까 스티커 화면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갔다 올 수가 있고 내가 현재 여기 화면에 이런 스티커 이미지가 아닌 다른 걸 불러오고 싶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고 싶다 하시면 여기 보시면 임포트라고 하나 있어요. 그죠? 이거 약간 영문이라서 약간 어려우시죠? 자, 임포트 누르신 다음에 내 휴대폰에 있는 이런 사진들 있죠? 네, 휴대폰에 있는 이런 사진들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아무거나. 네, 휴대폰에 있는 거 사진들을 뭐 그때 했던 거 불러올까요? 이종호 이렇게 불러오면 네, 체크하시면 이렇게 네, 이미지로도 불러오실 수가 있으세요. 가려서 안 보이죠? 그럼 여기 백으로 눌러서 이렇게 뒤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사진 속에 그러니까 휴대폰에 있는 이미지도 임포트로 이렇게 갈라올 수가 있고요. 얘는 또 좋은 점은 아까 말했듯이 뭐가 있냐면 그림 그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옆에 보시면 드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드로우를 누르시면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컬러 선택하시고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갑자기 하다가 나는 여기다 이미지 넣고 싶어 하시면 자 체크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이 드로우 기능이 있다는 거 너무 많은데 좀 지울게요 선생님들. 예. 얘의 최대 장점은 예, 이렇게 레이어로 따로따로 관리한다는 거랑 그리고 또 빈 곳 클릭한 다음에 드로우가 보시면 이렇게 글씨를 그리거나 그림을 이렇게 그리실 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시고 또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우개 펜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드로우 누르신 다음에 쭉 누르면 펜 사이즈라고 있어요. 펜 사이즈 늘리시면 더 크게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 선택,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컬러 선택, 그리고 밑에 펜 사이즈 조절,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스무스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늘려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거는 뭐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펜 이런 기능,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로우라는 거 돼 있는 거, 드로우라는 거 돼 있는 거 하셔서 그림 그리시거나 하시면 내가 한 그림도 이렇게 레이어로 관리해서 수정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따로 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느낌이 진짜 거의 포토샵이에요, 포토샵.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냐면 너무 기능이 많아. 진짜 이거 설명한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기능이 약간 쓸데없는 것까지도 많다고 해야 되나? 예. 근데 전문가가 쓰기에는 좀 더 편하죠. 왜냐면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아까 그 캔바 같이 기존에 되어 있는 거에서 그냥 글씨만 바꾸시거나 하는 게 낫지. 뭐 그림 그린다 그런 거는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전문가들은 좀 더 배우고 싶으니까 그런 선생님들은 요거 사용하시면 아까 얘기처럼 그림 그린 거나 그걸 추가해 주시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또 사용하기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런 드로우 기능이 있다는 게 되게 좋죠. 그 드로우 옆에 보시면 쉐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쉐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도형을 만드시거나 얘 누르시고 다른 도형 해볼게요. 번개 도형 하면 이렇게 번개 도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형 모양을 바꾸고 그거에 대한 컬러 값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위치시키실 때 네, 이런데 이렇게 위치시키게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말한 빈 곳 클릭하세요. 여기 클릭하면 안 나옵니다. 이런 건 빈 곳 클릭한 다음에 쉐입 누르시면 그 도형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이렇게 도형을 체크하셔서 만드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수정하거나 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쉐입은 어떠한 도형을 만들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쉐입에 여기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하셔서 네, 선택하셔서 그런 데 갖다 놓으시거나 하시면 색깔도 밑에 아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뭐 그레디언트 이런 거 바꾸면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얘는 제공 안 하는 대신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양을 웬만한 건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다시 빈 곳 클릭하면 아까 드로우라고 되어 있는 게 했고요. 이 베지어는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베지어는 어렵기만 하고요.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지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펜으로 선을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게 하거나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쓸 일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진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려우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에로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끝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별 모양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조절해서 사이즈 조절하고 얘 밑에 있는 거 조절해서 사이즈 조절하면 이렇게 앞 모양, 끝 모양 다른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끝 모양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값에 이렇게 색깔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레디언트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그레디언트에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넣으면 더 이쁘죠. 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좋은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세세한 것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단점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어렵다라는 거. 어렵지만 한다는 거. 이거 응용하는 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저희 영상 편집할 때 응용하는 거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번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빈 건 누른 다음에 여기 에로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종류 선택, 두 번째는 글씨 텍스트 수가, 세 번째는 스티커나 이미지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갖고 올 때 혹은 이렇게 도형 같은 거 갖고 올 때 사용하는 게 요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네. 세 번째 거 이제 클릭해 보시면은 나중에 선생님들 기억 안 나시더라도 지금처럼 클릭해 보고 그림을 그 이모티콘의 아이콘의 그림을 보면은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건 대략은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연습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더 쉬우세요.
그리고 요거 두 번째 거에서 그랬는데 세 번째 거는 아까처럼 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아까 컬러 값이라든가 그걸 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네, 배경. 다시 한번요. 여기 세 번째 거는 그거고요. 네 번째 거 있죠? 네 번째 거는 지금 현재 배경 이미지, 배경은 선택 안 되잖아요. 배경에 있는 걸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에 있는 걸 투명하게 한다던가 그러면 이렇게 투명하게 나중에 됩니다. 혹은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던가 얘는 앞에 있는 거 제외하고요. 맨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보기와 같이 클릭 하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종류도 꽤 많죠? 네. 이렇게 종류별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네. 종류가 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조금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이미지는 얘네 픽셀랩에서 다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 이미지가 되겠죠. 그리고 체크하시면 이렇게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 혹은 나는 여기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내 휴대폰에 있는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포럼 갤러리라고 있으시죠? 그러면 내 바탕화면에 있는 거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네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도 네 그러니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도 불러오셔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기능이 정말 많죠, 얘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 이제 요거 카메라로 당연히 포럼 카메라는 카메라로 찍을 수가 있고요. 예, 크롭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미지를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크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미지 이렇게 조절하면요. 그죠? 내가 여기만 이렇게 조절하고 체크를 누르시면 고기면 잘려서 배경이 확대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롭이라는 거는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왔을 때 그거를 자르거나 붙일 때 사용하는 게 그 크롭 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최대 장점은 이렇게 레이어로 다 되어 있을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픽셀랩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여기 이렇게 도장 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법사 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선택한 거의 전체 화면을 이렇게 로테이트 하거나 혹은 여기 빈티지라고 되어 있는데 빈티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빈티지 누르면 이네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게 걔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양쪽 끝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를 빈티지라고 합니다. 양쪽 끝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그 알파를 좀 더 늘리면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네. 요 양쪽 끝에 이 검은 테두리를 해주는 걸 이렇게 빈티지라는 효과고요. 그리고 노이즈라는 효과가 있는데 노이즈들도 인레이블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 이미지에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우들두들 해주죠. 이미지가 저거를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효과로 저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프 효과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에 있는 이 이미지에서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선 거져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선 거져 있는 듯한 이렇게 스트라이프 효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얼마나 이렇게 반복해서 조절할지 그리고 투명도를 얼마나 줄지를 이렇게 조절해서 그 스트라이프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맨 마지막에는 지금 요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나 전체적인 느낌에 약간 조금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를 줘서 어떤 느낌을 낼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트라이프 옆에 브라이트니스라고 있는데 얘를 조절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밝게 하거나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어둡게 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되는데 앞에 있는 이런 벡터 이미지 이런 게 안 되는 거는 얘는 벡터 이미지라 따라 안 되고요.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 다 브라이트니스가 이렇게 조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세요. 얘는 밝기 조절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컨트라스트 조절하시면 얘는 컨트라스트는 저거라고 그랬죠. 밝은 거는 더 밝게 어두운 거는 더 어둡게 이렇게 조정할 때 사용하는 게 아까 그 컨트라스트 기능입니다. 컨트라스트 기능이에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요 밑에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자, 처음에 저장 안 할게요. 잠시 광고 보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봤습니다, 선생님들. 자, 처음에 종류 선택, 얘 사용법 그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한다 선택하시고 되셨죠? 그럼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얘에 대한 사이즈를 조절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조절하시고 얘는 항상 1920, 1080으로 항상 해놓으시고요. 그러면은 화면 사이즈 됐죠? 얘 글씨 바꾸고 싶다. 더블 클릭하셔서 네, 이렇게 하면 글씨 이렇게 바뀌었죠?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나머지 밑에 있는 건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나는 이미지 좀 바꾸고 싶다. 그럼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탭 들어가셔서 여기 임포트 눌러서 네, 나는 사진 같은 거 갖고 싶다 하시면 이런 거 사진 갖고 오셔서 그죠? 해서 체크하시면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죠? 그럼 얘도 사이즈 조절해서 네,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서 네, 요런데 이렇게 삽입할 수 있고 얘가 뒤로 가야 된다. to back 눌러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자, 요런 이미지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포토샵보다 아까처럼 더 쉽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포토샵보다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자유로운 창작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로운 창작 도구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글씨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사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건 요 정도만 하시고 저장 누르서 세이브 이미지 하시면 네. 세이브 투 갤러리 하시면 네. 바탕화면 갤러리에 가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캔바의 장점이 있고 방금 만든 픽셀랩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 다 잘하실 필요 없고요. 캔바나 픽셀랩 중에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건 그 전에 배웠던 캔바를 더 사용하시고 아, 나는 선생님 이거 이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지금 오늘 배운 이 픽셀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플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와서 사진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하나 배웠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미지를 포토샵처럼 편집하는 툴인 픽셀랩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미지 오늘 두 장 이렇게 만들어 본 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또 실제로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 과연 우리가 배운 것들 있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휴대폰 영상 편집할 때 여기까지 배운 걸 활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만들어서 영상 편집하는 법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